그리고 이제 연수 2일차이고, 자, 뭐,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1일차일 때, 1일차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그 지원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일차 체육수업에 맞는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 그리고 체육과에 맞는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내일은 그 체육수업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산형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하고, 그다음 체육관을 신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연 체육 수업의 주체인 체육 교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를 위한 그 자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일차이기 때문에 2일차 요 세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 현황을 임재철 쌤께서 소개해 주실 거고, 강사 소개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수에 만든 블렌디드 교실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우리 김한수 선생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협의는 강의 중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25분 되면 바로 임잘천 선생님께서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 현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2부로 우리 김한수 선생님께서 체육수에 맞는 블렌디드 교실 구축 방안에서 체육관, 운동장, 무용실 등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강사님 소개 먼저 할게요.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에 이분을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인기 많으시고 능력자이시고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장산중학교 임재철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중에 소개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우리 2부 체육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교실 구축 해주실 상담중학교 김한수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철 선생님 바로 받으셔가지고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호스트 권한을 좀 주십시오. 호스트 권한 없습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러면 임재철 쌤하고 김한수 쌤 두 분 다 호스트로 드리겠습니다. 자, 권한 받으셨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하게 될 내용은 블렌디드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블렌디드 구축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오고 간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실제 그 체육 그 수업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좀 계셨으면 조금 더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선생님께서 지금 다 참가하신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다 아는 내용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녹화가 되어서 또 참여 못하신 분들이 본다고 하시니까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 블렌디드 러닝, 블렌디드 교육 뭐 교실을 구축한다거나 블렌디드 교육 이런 이야기들이 작년부터 많이 오고 갔는데 사실 이제 일반 교과 담당 선생님들도 이 블렌디드 러닝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예천원 교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코로나 사태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고 특히나 또 이런 블렌디드라는 단어 자체를 또 어려워하시고 이런 경우가 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산시에서 정의 내려놓은 4가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제일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학습 방법들을 한번 섞어보는 것, 혼합해보는 것. 그것이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상관없이 섞어보는 것이 블렌디드 러닝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름만 다를 뿐이지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그 큰 목표 아니면은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그 용어가 주는 그 개념에서 이미 체육 교과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저는 체육 아닙니다. 체육이 아니고 이제 체육을 사랑하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또 체육 선생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좀 도입이 되고 뭐 태블릿으로 뭐 학교에서 뭘 스마트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수업에 응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그때 개발했던 게 자가 동작 분석기라는 거였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체육 수업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는데 와, 저렇게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체육 선생님을 다 컨트롤하지? 그리고 저렇게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다 컨트롤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본다라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때 이제 했던 게 학생 스스로가 이제 체육에서는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학생 스스로가 그 동작기 앞에서 시연을 하고 그 시연한 결과들이 또 이렇게 녹화가 되어서 학생이 다시 보고 자기가 피드백하고 이런 동작기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장치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블렌디드 러닝과 다 접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었다. 새롭게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용어가 왔을 뿐이지 우리의 교육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또 체육과 선생님하고 이제 또 했던 건데 이제 그 달리기 할 때 타이머였습니다. 이거는 한 100m 정도까지 신호가 가는 장치를 양쪽에 설치하고 학생들이 이 사이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카운트되어서 스마트 그리고 이제 교사는 이제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그냥 출발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정리가 되고 뭐 그런 장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학습의 어떤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를 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앱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해왔다라는 거죠. 블렌디드 러닝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 효과들을 좀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블렌디드 교육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냐? 있었죠. 그래서 스마트 교육이라는 것도 가져오고 다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그 블렌디드 러닝을 해야겠다. 학습의 효과를 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다 넘나들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한 게 우리는 언제든지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사실은 제일 낫거든요. 어찌 보면은 개별화 수업이 제일 낫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교육 같은 것들도 다 부수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학생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까?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블렌디드 러닝이 되려면 일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조금 있다가 김한수 선생님께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을 또 이렇게 다루실 거고요. 저는 그렇다면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느냐? 그 1단계 사업으로 작년부터 부산시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블렌디드 교육을 위한 교실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마 다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1단계가 끝나면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드웨어가 갖춰졌으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또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교사연구회가 또 활성화되어서 자료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체육교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와 2단계가 합쳐지면서 이제 비로소 블렌디드 교육을 위한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요것은 그냥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버리고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블렌디드 교실 구축을 위한 컨설턴트를 작년하고 올해 하면서 이제 많은 학교들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대부분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워낙 큰 학교에서는 큰 사업입니다. 이게 몇 억이 1억이 넘어가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것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지 않는 거 정말 특화된 거 좀 신기한 거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블렌디드 교실을 기본으로 보면요. 일단 칠판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반응형 칠판이죠. 그래서 전자칠판이라고 하고 TV형 전자칠판이거나 아니면 빔 프로젝트인데 옛날의 빔 프로젝트와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터치가 되는 빔 프로젝트. 요게 이제 일단 스크린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 개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일반화된 겁니다. 하나는 빔 프로젝트고요. 옆에 있는 것은 TV형 전자칠판입니다. 과거에도 빔 프로젝트와 TV형 전자칠판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교과교실제 하면서 이제 교실 환경을 구축할 때 다 사용했던 기기들이죠. 그때와 좀 달라진 것은 기술 개발이 되어서 조금 더 정밀해지고 조금 더 크기가 커졌다라는 거, 그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부수적으로 스피커나 마이크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또 설치하는 좀 중점적으로 좀 설치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소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학교들은 스피커에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스피커도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웹카메라, 우리 보통 이제 웹카메라는 지금도 저도 그렇지만 노트북에 있는 웹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냥 좀 저렴한 웹카메라 이런 거 달아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수업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칠판을 좀 비춰주면서 녹화를 한다거나 판서하거나 그 판서된 자료들을 저장해서 또 재활용한다거나 이런 교과나 그런 학교에서는 저렇게 또 카메라를 또 추가로 또 설치를 합니다. 이런 학교들은 많지는 않고요. 고등학교에서 또 판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교과에서 이렇게 또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웹카메라를 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위험 부담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정도가 사실은 원래 그 이루어진 블렌디드 교실 구축입니다. 요거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그 상황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 내년도에 이제 2022년도에 보면 학생들 1인당 스마트 기기 한 대씩을 이렇게 또 지원해주는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3개년에 걸쳐서 학생들이 이제 1인 1 스마트 기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거와 같이 병행을 하면 블렌디드 교실 플러스 학생들 이제 스마트 기기, 거기에 또 다르게 또 다른 사업으로는 학교에 이제 무선망이나 유선망에 또 이제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올해나 내년이 거의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생각했던 미래학교의 형태를 갖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기가급 이상의 광 케이블이 다 들어와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인터넷 속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각 교실마다 또 무선망을 다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무선망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나 뭐 노트북 같은 것으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제공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족이 되는 부분들이죠. 작년과 올해에 우리가 사용했던 화상 수업용 플랫폼입니다. 그중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이 안에,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쓰는 학교에서는 구글 미트라는 걸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팀즈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온이라는 거, 그리고 뭐 이학스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범위 안에서 거의 저희가 다 사용을 했을 겁니다. 다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뭐 줌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편하고 누구나 다 좀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줌을 사용하고요. 이런 것들이 실시간 화상 수업용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활용하는 콘텐츠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도 그 2부에서 김한수 선생님께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체육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하실 건데, 저도 듣고는 싶습니다. 체육교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쓰는지를 좀 많이 알고 싶은데, 일반 교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블렌디드 컨설팅을 다니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또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교과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보면은 주로 이제 학생과 소통하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이제 패들렛이나 구글 드라이브나 폼즈나 플립그리드 같은 것들을 쓰는데, 플립그리드는 체육과에서도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그 동영상을 짧게 촬영해서 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학생과 소통하면서 평가와 또 학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퀴즐렛이나 클래스카드나 니어파, 페어대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학생과 소통하면서 어떤 평가, 학생의 평가나 반응을 보는 그런 컨텐츠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로는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고, 또 EBS나 또 우리 이학습대에서 제작된 교육용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과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일반 교과에서는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체능 교과, 특히나 체육교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활용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반 교과에서 쓰는 것들이 체육교과에서 쓰려면 어떤 변형의 과정을 거쳐야 될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보면서 컨텐츠도 좀 이렇게 체육교과에 특화된 콘텐츠들이 좀 많이 찾아보고 아니면은 좀 더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김한수 선생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약간 또 좀 침범을 했습니다. 2년간의 대면이나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의 어려움들 보면은, 일단은 수업의 방식, 체육교과의 수업의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과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기술교과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교과에서도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수업의 방식에 따라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좀 수업에 참여하는 체육 선생님들한테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선생님들만 들어오셔가지고 사실은 조금 제가 좀 질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업 장소에 대한 문제도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대면 수업일 때는 일반 교실이나 운동장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는 뭐 강당이나 무용실에서 하는데, 강당이나 무용실에서 하나, 교실에서 하나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비대면 수업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체육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 어떤 과정을 학생들이 수행을 하고 나면 평가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평가하고 기록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결과물을 가지고 좀 뭔가를 대안을 제시해보는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할까 싶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블렌디드 교육을 하면서 약간 이 블렌디드 교육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부산시 교육청에서 처음에 블렌디드 교육을 이제 홍보를 할 때 그런 통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통계 자료에서 온라인 수업만 할 때와 또 대면 수업만 할 때보다 그것을 두 개를 혼합해서 섞었을 때 학습 효과가 더 좋았다, 뭐 이런 통계가 있던데,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한 어떤 교과에서는 온라인
어떤 학습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학교에 오니까 굳이 온라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로부터 뭔가를 자료 같은 것들을 받을 때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포기하자 하고 버렸던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교과가 있는 반면에 체육교과에서는 어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교과인데 그게 우리한테 맞겠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대안도 제시해보고 저런 대안도 한번 제시하면서 이제 좀 도움을 드릴까 이렇게 해봤는데, 아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을 돌려서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 분명히 체육교과에서도 이 블렌디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퍼즐 조각 하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맞춰 나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과는 이게 필요 없다,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 퍼즐을 한번 맞춰보다 보면 지금은 큰 그림이 안 그려져도 그런 것들이 맞춰가다 보면은 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거든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계속 우리가 현재의 상황만을 계속 이제 유지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좀 반응을 이끌어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김한수 선생님이 말씀하실 건데, 저는 체육교과의 어떤 그 하드웨어 블렌디드 교실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체육교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끌어낸 어떤 그런 문제, 제가 발견한 문제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야 되고요. 시간의 제약도 극복을 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사니까 평가 및 기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블렌디드 교실은 사실은 체육교과에서는 버거울 수 있다. 안 맞을 수 있다. 그게 잘 맞는 교과가 있고요. 안 맞는 교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 연수가 필요했던 게 교과마다 특성에 맞는 블렌디드 교실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부산시에서 했던 블렌디드 교실이 일반 교실을 대상으로 한 교실 구축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실에 대한 교실 구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특별실을 할 때, 우리 일반 교실에 해봤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내년에 사업은 쉽겠다. 그냥 했던 대로 업자 불러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래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실은 제가 볼 때는 특별실마다 교실의 특성을 살린 그 블렌디드 교실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특별실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체육 교과 하시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치열한 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이것을 담당하는 교사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정보부장님이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각 교과의 특성을 듣고 정보부장님한테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의견을 내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은 그냥 똑같은 걸로 한 번에 팍 하면 끝나면 쉬우니까. 그런데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시를 할 때는 그 교과의 특성에 맞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나머지 부분들 좀 수업에서 좀 우리가 좀 더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계속 요구를 해서 조금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하나 더 해보는 거는 이런 카메라 괜찮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를 한번 전환을 해볼게요. 공유를 잠깐 끄겠습니다. 끄고요. 이제 저는 요 카메라 달아놓고 이렇게 수업할 때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만약 체육교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험 같은 거 하잖아요. 시험 같은 거 할 때 그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막 하는데 막 체육 선생님 제가 수업하는 걸 봤거든요. 비대면 수업 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해요. 뭐 온갖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선생님 모습에 거의 한 반이 잘려 나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안 찍어주면은
그 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웹카메라 하나를 더 설치할 때도 체육교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동선이 추적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고, 또 뭐 요거는 뭐 체육교과가 아니더라도 일반 교과에서도 뭐 판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럴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줌인, 줌아웃 기능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어떤 제스처에 맞게 칠판에 어떤 판서하는 내용들을 줌인, 줌아웃을 해주거든요. 동선도 추적해 주지만, 이런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체육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어떤 그 비대면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할 때도 사실은 선생님의 어떤 동작들을 크게 보여줘야 되거나 자세하게 보여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선생님의 동작을 찍어서 어딘가에 이렇게 올려놓고 집에 가서 연습해봐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카메라들이 좀 있으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선이 추적되는 카메라, 이런 것들도 한번 대안으로 넣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카메라가 가격은 조금 비싼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아마 낮아질 거고요. 혹시라도 하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셔도 됩니다. 다시 또 화면을 공유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일반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데 격리된 학생들한테도 또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하래요. 그러니까 수업하기도 바쁜데 들어가서 시스템 설치하고 학생들과 수업하는 영상이 또 저기 집에 있는 학생한테 또 전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 교과 선생님들한테는 말씀드리니까 그래 그건 하지 뭐 이러는데, 체육 선생님들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 운동장에 나가서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동선을 추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할 때 뭐 무용실이나 강당 정도, 운동장은 빼고요. 무용실이나 강당에서 내가 어떤 수업을 할 때, 그럴 때는 카메라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목소리가 정확하게 또 그 대면 수업을 하든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한테 잘 전달이 되려면 이런 이제 무선 마이크 뭐 종류가 많으니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의 어떤 것 중에서 무선 마이크 정도는 또 지원이 돼야만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차피 우리는 뭐 연수가 강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한번 또 의견이 있으시면 좀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나 의견이 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채팅창에 채팅은 뭔지를 모르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한체육주 김무희 선생님께서 예. 체육 수업이 가능한 환경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예, 맞네요. 그러면은 우리 김무희 선생님 마이크 한번 켜 보시겠습니까? 혹시 마이크를 켤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지금 교무실이라서 마이크를 켜기가 좀 그럴 수 애매한 있겠네요.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그 전문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뭐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체육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수업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게 사실은 그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필요하거든요. 다들 그 제가 볼 때는 그 체육 선생님 대표로 누구 한 분이 말씀하셔도 다들 맞아 나도 그게 필요해라고 하실 겁니다. 아마 수업이 다 이렇게 그 체육 수업 자체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일단 이제 이거 많이 보신 사진인데요. 이거 6.25 한국 전쟁 때 100명이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수업을 했답니다. 교실이 없어가지고 100명씩 수업을 막 하고 이랬는데 이때도 수업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수업 못했고 올해도 좀 못하다가 이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는 뭐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당장 내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요. 내년에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우리 이제 대면 수업 하니까 그냥 우리 정통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특별실 지원해 준다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또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한 걸음을 내딛으면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거지만 내가 거기에서 주저주저하고 한 걸음 못 되면 저는 곱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런 일들은. 그래서 곱하기 0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한 발짝 내딛지 않으면 무조건 0입니다. 그렇지만 한 발짝만 내딛으면 그게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체육 선생님들께서 또 좋은 블렌디드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모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요. 체육 수업에서는 그것을 다루시는 분들이 번거로우면 안 돼요. 그냥 전원 스위치 켜듯이 딱 켰을 때 바로 그 시스템이 동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일반 교과처럼 빔 켜고 뭐 켜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 그런 필요성을 다 요구를 하시는 게 사실은 내년도에 특별실 블렌디드 교실이 구축될 때 올바르게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혹시라도 뭐 또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은 이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적극적으로 한번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전문가셔가지고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김한수 선생님께서 2부에 또 이렇게 교육용 콘텐츠에 대해서 하실 건데 김한수 선생님 생각하실 때 하드웨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까?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부산체육중의 김무휘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의견을 예. 주셨는데 체육관 시설도 좋고 운동장에서도 수업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사가 휴대하고 수시로 사용 가능한 무선 마이크와 이동식 촬영기기, 그리고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필요로 하는 도구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대부분 의견을 주신 것들이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코로나 상황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됐을 때 블렌디드 러닝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도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학교 시설만 구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하드웨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함께 공유하고 수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빠른 기술적인 변화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정답을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당장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이제 특별실 블렌디드 할 때 이제 체육교과에서 활용하는 교실들, 무용실이 되었던 강당이 되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교실과는 조금 차별화돼서 수업하기에 좀 좋은 것으로 좀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다른 또 질문이 있으시면 차후에 또 한번 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2부에 또 김한수 선생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또 같이 한번 연구회를 하면서 하드웨어적으로 이 구축에 관련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김한수님께서 바로 또 토의 토론을 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전달받은 상당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부산체육교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에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김원수님, 네. 우리 임재철 쌤한테도 박수 한번 주시지. 예, 임재선 선생님께도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우리 임재철 선생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 중에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의하시는 동안 빨리 제가 수정을 하느라 특히 동선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동작 분석기 같은 것들 네, 너무 이야기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임재철 선생님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주셨다면 저는 체육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고민해 어떻게 하면 블렌디드 체육교실을 구축할 수 있을지 같이 의논을 토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거고요. 자, 첫 번째 교육 환경의 변화인데 조금 아까 임재철 선생님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이동수단을 예로 들면 우리가 인력을 이용해서 교통을 이용했고 우마차에서 지금은 내연기관이나 전기기관을 개발을 통한 교통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무인자동차 시대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신기술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다양한 앱을 활용해서 IoT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학교는 우리가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운동장 수업도 마찬가지로 넓은 운동장, 우리 학생, 교사 이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교육 그 수업 환경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 필수적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 및 IoT 혹은 인터넷 도구 등을 이용해서 교육 활동을 하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시대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다 아시죠? 킹스맨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만 더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면 휴대폰이나 혹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환경오염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 과학기술 발달 등을 대비해서 이제 우리 체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수업과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수업을 교사라는 전문 인력 도구만을 이용해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 수업이 과학 기술을 앞서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존의 기술들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블렌디드 체육 수업에서 우리가 적용했었던 제 수업들을 몇 가지만 좀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교과에서도 우리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시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지만 체육 수업에서도 충분히 더 활용이 가능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블렌드 러닝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블렌드 러닝을 하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죠.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이냐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사이버 폭력들이나 혹은 개인의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거나 자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그런 조건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혹은 폭력을,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도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다루어 봤고요. 저는 체육관에서 대부분 체육관에 우리 빔 프로젝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빔 프로젝터와 크롬캐스트라고 하는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주는 그런 둥글 같은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캐스트 기계가 있는데요. 이 기계를 이용해서 다양한 앱들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자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데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디지털 공간에서 플랫폼에서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문서, 구글 폼들도 저는 체육 수업에서 사용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성취 기준에 보면 어떤 해당 영역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경기 유형,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하기, 발표하기 등과 같은 간접 체험 활동도 함께 하라는 우리 교육 과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발표자를 만들고 그리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실제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실제로 했었던 그런 수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이용해서도 이런 조사하기를 했었지만 학생들의 감상문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성취 기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구글 폼들을 저는 정말 재미있게 잘 사용한 것 같아요. 학생들 설문조사, 설문지를 보통 사용해서 하는데 형성평가나 동료평가할 때 저는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 평가를 했었던 설문지를 예를 들자면 이게 반별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설문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저는 표현 활동할 때 학생들의 독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독창성이라는 게 누가 잘하고 못하고 왜 그런 기준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생겼을 때 이건 정말 독창적인 것 같아, 창의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학생들에게 동료 평가를 통해서 추천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관찰했던 내용과 학생들의 추천한 내용들이 비슷하거나 혹은 제가 관찰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런 동료 평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 활동에서 제가 한번 적용해 봤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 그리고 단체 활동에서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료 평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리더십뿐만 아니고 미래에는 그 팔로우십도 굉장히 중요하죠. 묵묵하게 자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둠에 참가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모둠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감문을 통해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다른 모둠의 활동들을 어떻게 감상하고 또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받아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인데 마찬가지 저는 체육 수업을 할 때도 대부분 신체 활동이 주가 되는 수업이지만 간혹 뭐 비가 오거나 혹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수업 실기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 한 1, 2차시 정도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고 학생들이 제가 이런 기준 내줍니다. 뭐 페이지를 추가해서 종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기술, 경기 방법 규칙을 조사하라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하라고 하면 개인은 한 가지 영역에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지만 여러 학생들이 모이면 그 영역 내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학생들이 들을 수 있고 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재밌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동작 영역이었고요. 동작 영역 중에서도 리듬 체조를 조사한 거였습니다. 세부 종목 그리고 영상들도 이렇게 학생이
준비를 했고요. 공증에 그 다음에 경기 방법, 경기 규칙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바라는 앱입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설치할 수 있는 앱이고 운동 활동을 기록하는 앱이죠. 얼마 전에 우리 해강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송대서 선생님께서 한번 연수를 한번 진행하셨었는데 달리기나 걷기나 수영이나 모든 운동들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혹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만에 달리기 수업을 한다. 그랬을 때 이 활동 기록들을 저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누적 기록한 후에 엑셀 파일로 내려받기를 해서 관리하고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젠보드를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이나 퍼실리테이션도 사용했었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내주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들 대상으로 과정평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평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서 했었던 연수 때 한 브레인스토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토론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까지 있었고요. 물론 체육과가 아니고 일반 교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적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툰타스틱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경쟁 활동을 할 때 단순 기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략과 경기 기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사실 무슨 애들 그림도 잘 못 그릴 뿐더러 글자도 조금 잘 못 알아보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면 우리가 이야기도 쉽고 학생들이 쉽게 전략에 대해서 잘 관찰이 되더라고요. 이거 2019년도 대청중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만들었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볼 수 없다고 뜨네요. 볼까요? 스파이커한테 공을 주지 않고 바로 공을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앱도 있었고요. 다음으로 패들렛이죠. 아까 우리 임재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수업에서 패들렛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과제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이 앱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들이나 수업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댓글 달기 같은 걸 통해서 조금 그나마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댓글 달기 이런 것들도 체육 수업을 하면서 같이 진행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제가 OT 자료를 제작하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제가 체육교과연구회 단체 톡에도 많이 올렸던 영상이라서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업마다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혹은 기술들이나 동작에 대해서 실수를 하거나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리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놓으면 실수나 오류 같은 게 없이 잘 전달할 수 있고 학생들도 정말 재밌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 크리에이터네요. 선생님 유튜브 할 거예요.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고 학생들과도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용실에서는 우리 이런 빔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무용실이나 특별실 그리고 대형 교실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대형 TV를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도 만들어 놓고 대형 TV를 만들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체육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동영상 자료가 있다라면 동영상 자료도 보여주고 PPT도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카오시라는 프로그램인데 퀴즈 프로그램이죠. 저는 학생들에게 뭐 운동 개념이나 운동 기술, 그다음 경기 규칙 등에 대해서 한 수업 끝나기 한 10분 정도 좀 전에 카오스 이용해서 퀴즈를 좀 많이 해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제한 시간 안에 빨리 정답을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게 참여를 하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게임, 교사가 알려주는 게임 아이핀과 자기 이름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남은 시간에 나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답을 맞추는데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정답과 똑같은 색깔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순위도 나오기 때문에 누가 1등 했는지 그리고 몇 문제를 맞췄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우리가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제가 힘분형 성평가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인데 뭐 5문제 이상을 맞춘 학생들에게는 상점 혹은 뭐 가산 포인트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뮤직 메이커 잼이라는 건데 사실 이게 이 앱은 그 체육과에서 사용하기가 조금 거리가 먼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리듬 표현을 활동할 때 스포츠 리듬 표현을 할 때 이왕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할 때 교사가 만들어준 혹은 정해놓은 음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모둠에서 만든 창작한 동작에 맞는 음악을 한번 제작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 앱을 깔게 하고 그리고 직접 음악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게 사실 좀 멀고 먼 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은 현재 우리 학교에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별거 아니지만 크롬캐스트 그리고 와이파이 공유기 이 두 가지 기기만 이용해서 학생도 어차피 스마트 기기 다 있으니까요. 활용하니까 우리 성취기준과 관련된 활동을 정말 재미있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사의 설명과 시범의 실수나 오류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도 높일 수 있었고 그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 사용법과 소통 능력도 함께 함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재미있게 최근 몇 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육 수업에 맞는 블렌디드 교실 구축 방안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주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구축하신 블렌디드 체육 수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강당, 무용실 등에서 우리 블렌디드 교실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미래형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하실지 한번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혹시라도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들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저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부산체육교과연구회 단톡방에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뭐 줌이든 혹은 오프라인이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한 수업 소개에 대해서 이만 마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구축에 대한 것으로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강당에 인터넷이 설치되고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화랑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강당에 그 인터넷이 안 되는 학교가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강당에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와이파이 그 다음에 그 빔 프로젝트 아니면 대형 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는 무조건 1차적으로 하는 편이고 무용실이나 혹은 특별실도 마찬가지 항상 이렇게 구축하는 편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아마 이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마 개발 중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아마 우리 수업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수업 환경에 대한 고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우리 체육 수업을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하기 위한 교실 구축 방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현석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그 블렌디드 러닝 수업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라서.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늘 그 시간적으로나 혹은 수업 때문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조금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하실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한데, 잠시 뒤에 우리 장사님께서 또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거지만 우리 지원단을 꾸려서 한번 우리 체육 수업도 지금 교실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 수업 교실도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맞대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멤버가 좀 빨리 모여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제 소개 여쭈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상으로 저기 권영희 장사님께 다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